네, 자, 주주클럽 하면은 생각나는 기자, 주주클럽 하면 떠오르는 우리 여 기자, 먼저방송 경제증권부의 김신정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리포터 하시랴, 여러 가지 좀 단신 챙기랴, 이 잡일 하시랴, 그 와중에 또 이 주주클럽까지 참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그래서 해수욕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네. 열심히 이렇게 좀 삽질을 열심히 했더니 예. 얼굴이 아주 좀 타셨습니다. 네, 보기 좋게 네. 탔습니다. 역시 노동이 건강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신정 기자가 교육업체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한국사가 이제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가 많았군요. 네, 네. 자, 이제 또 가을 바람 불면 또 수능 시즌으로 가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 또 특히 학부모 여러분들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시즌인데, 자, 어떤 회사를 다녀왔는지 또 네. 이번 교육업계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를 좀 다녀왔나요? 네, 이번 주 제가 사적으로 이 교육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장 바쁜 한 주였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수능 개편안 딱 발표를 했잖아요. 수능 교육부에서. 개편안. 예, 그래서 딱 수능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한국사 도입 이렇게 새로운 이제 정책이 딱 도입이 돼서 이제 이렇게 정부의 교육 정책이 바뀌면 이제 사교육 시장도 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죠. 요동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번 주 이슈에 맞게끔 제가 교육업체에 다녀왔습니다. 오. 정상 JLS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 JLS는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JLS. 예, JLS. 이 학원은 그 왜 정부의 교육 정책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 입시 학원이 아니라 그 영어, 어학원, 영어 전문 어학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한글만을 파고 있는데요. 어학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 JLS는 1986년에 그 강남 대치동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허용석 원장님이 이제 창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 직영점이 이제 44개,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캐나다에 한 곳, 그다음 미국에 2곳. 그리고 총 3곳에 이제 어학원이 있고요. 해외 경우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는 또 전국에 52개가 있습니다. 어학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 전문 학원이다. 네. 이렇게 보면 좀 크게 이제 틀리지 않는 설명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 JLS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정상 JLS는요 오프라인의 그런 영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 위주가 아니라 생활 영어 있죠, 네.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위주로 생활 영어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저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생활 네. 영어 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인도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 정상 JLS는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의 영어 학원인데 온라인으로도 이제 진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상 JLS의 그 시스템을 봤더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어학은요 계속성, 유지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나오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 2회나 3회 나오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안 나올 시간 때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어 학습을 하게끔 해가지고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되네요. 네, 그리고 또 영어 교재 개발 사업에도 뛰어든 상태인데요. 연구 개발팀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교재만 이게 개발을 하는 팀이. 그래서 현재 출판한 교재로는 이제 카라멜 트리라고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 교재. 예. 그래서 이 카라멜 트리가 세계적인 도서 유통회사와 최근에는 제휴까지 맺었어요. 판매 제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외에 또 방과후 학교 이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또 네. 우리 저희 방학 시즌에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영어 캠프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만 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쵸. 또 이제 못 나오는 이제 그런 네. 그 고객들이라든가 네. 또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또 학원생들 대상으로 또 이제 온라인 사업까지도 네,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연계할 수 있게끔. 상당히 얘기가 됩니다. 요새 또 네. 이제 노트북을 다 두고 다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스마트폰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어제부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죠? 시즌이 끝났죠. 네, 자, 2분기 실적이 어땠나요? 제가 알기로 얼핏 뭐 고배당주다 이런 얘기도 좀 얼핏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왜 교육주 하면
내수에 치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인구수도 감소하고 아. 그래서 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에요. 교육업체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정상 JLS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봤더니 28억 원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98억 원, 5% 정도 줄었고요. 단기 순이익 또한 23억 원을 기록해서 아하. 약 3%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1분기 영업이익은요, 33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도 206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봤더니 이 교육업체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1분기 하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학생들 겨울방학 땐 일단 영어 캠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 좀 많이 잡힌대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원래부터 좀 적게 나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좀 낮은 수치죠, 실적이죠. 그 이유를 봤더니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초등학생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영향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이제 외고를 이제 자사고나 자율고 몇 년 전부터 외고를 자사고나 자율고로 전환을 하는 그쵸. 바람에 영어 인터뷰 같은 그런 게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기는 정상 JLS는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요. 영어 학원이지만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이제 저조한 그런 성적을 내놨죠. 네. 그래서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데 자세한 거는 그 대표이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의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2012년 말로 봐선 한 830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관건은 새로운 다원화된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떤 그 교육 콘텐츠, 어떤 품질 있는 교육을 가지고 승부를 하느냐가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차분하시네요, 보니까 대표님이. 네, 네. 이제 많이 말씀을 차근차근 잘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네. 김신정 기자 제가 부러워요. 저렇게 막 현장에 가서 네. 저렇게 이 정말 여러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밤낮으로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그러면 배우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래저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탐방을 갈 때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게 CEO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더십이면 리더십,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전망치 뭐 그런 것도 우리 필요한 저 것 김 같아요. 기자는 좀 어때요? CEO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좀 그분들하고 좀 비교도 저는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할 텐데.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히 제가 턴은 닦여 있다. 여기다 뭔가를 이제 입히면 되는 네, 거겠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갈 길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아, 예.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길이. 네, CEO로서는. 네. 자, 그리고 고배당주 얘기해 고배당, 주시죠. 네. 예, 정상 JLS는 이제 고배당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새 또 이제 그래서 배당 시즌이에요. 예, 네. 배당 시즌이라서 왜 그 배당 성향, 이제 단기 순이익 중에 현금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네. 그런 성향 보여준 배당 성향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그런 그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가 배당률은 약 7에서 8% 정도를 시가 예상하고 배당률이? 있습니다. 예. 쉽게 배당률이요? 예, 고배당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데요. 네. 최근에 주가도 빠져가지고,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상한테 딱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이 박 대표님께 제가 이제 드리자면,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도 많이 배우잖아요, 직장인들이. 네.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어 많이 배워요, 중국어. 중국어학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하면은 이게 전문 영어 학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쪽에서는 이미 뭐 기반을 잡았잖아요. 여기다가 중국어 어학만 싹 입히면 네. 제가 볼 때는 얘기됩니다, 이거. 그렇죠. 어때요, 이거? 제가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대표님 이사님께서 한글만을 파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상 JLS가 아. 한글만을 파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상 JLS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이제 이런 영어 학원을 꾸리고 있는데 마켓 쉐어가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영어 하나만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이라도 잘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추후에 제가 저 중국 관련주로 묶어드리려고 했더니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영어만으로도 갈 길이 멀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 많은 그 시사 영어인가요? 이런 데도 보니까 해외 진출, 일본 시장 같은 데 막 진출하고 이러던데 네. 정상 제일에서는 좀 그런 어떤 준비랄까? 좀 움직임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왜 교육업체들이 내수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요. 네. 살 길은 해외더라고요. 이제 비영어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수출을 하는 거죠. 영어 네. 노하우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한 증권사의 보고서에 재밌는 수치가 오,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수가요. 지난 2007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약 16만 2천 명씩 급감을 하고 에이? 있답니다. 해마다? 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이제 교육업체들의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큰일 났네요. 그래도 다행히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초등학생 인구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나마 이제 이런 교육업체들한테는 좀 큰 그런 아니, 걱정할 교육업뿐만 만한 수준은 아니라 아닌 것 우리나라의 같고요. 이 100년을 내다보더라도 인구가 줄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인구가 줄면요. 국력이 네, 찌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제한을 두고 가지고 너무 많이 그런 인구수 때문에 행복한 군인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수에 치중해 있는 교육업체들이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신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 JLS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한 곳, 미국의 두 곳에 분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느냐? 왜 저희 유학원 있잖아요. 유학 갈 그 미국으로 뭐 어디 회의로 갈 때 그 학교 많이 고등학교 중학교 많이 가잖아요 학생들. 네. 그래서 유학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 정상 JLS가 대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끔 미국 학교로 갈 때 그리고 학교 방과 후 끝나고 나서 이 수학이나 과학 그런 게 이제 보충 수업이 그러니까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그러니까 한국인 대상, 내국인 대상으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업으로. 그다음에 또 정상 JLS.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유통회사, 도서 유통회사와 이제 제휴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영어 예. 교재를 자체 기획하고 제작한 거. 아하.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거 그래서 돈 되겠는데요, 저거. 네, 그래서 도서 유통회사 IPG사와 제휴를 맺었는데 이제 이럼으로써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 이제 정상 JLS가 만든 영어 교재가 팔리는 겁니다. 이제 영어권 국가나 비영어권 국가나 야. 동시다발적으로 팔리는 거죠. 영어를 수출하는군요. 네, 네. 영어 국가에. 네, 그래서 이 IPG사는 이제 반지앤 노블하고 이제 아마존닷컴 등을 통해서 이 교재를 이렇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해요. 얘기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의 설명을 따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만든 책을, 우리가 만든 도서를 전 세계, 그건 뭐 비영어권뿐만이 아닙니다. 영어권, 비영어권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와서 저희와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한 해외 그 진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외에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왜 베이징이나 그런 데서 북페어를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출전을 해서 이제 만든 영어 교재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영어 교재, 책을 정상 JS가 만들어가지고 영어권 나라들에게 수출한다. 네. 아, 이거 완전히 이런 게 바로 이 창조 경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 외 연구 개발팀에서는 왜 그쪽 해외 쪽에 작가들도 섭외를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재밌게 읽잖아요. 그래서 작가들까지 이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 네, 아주 참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자, 신사업 좀 짧게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별로 네, 없습니다. 신사업. 네. 왜 방학 시즌 끝났잖아요. 방학 때 대기업들 임직원들 임직원들의 아. 자녀를 대상으로 캠프를 해요. 그래요? 복지 차원으로다가. 오. 그래서 이 교육업체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대기업들과 이 제휴를 맺는 게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제 해마다 시즌마다 이걸 입차를 준다고 해요. 교육업체를 상대로. 네. 이번 방학 때 임직원 자녀들 영어 캠프를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JLS가요 이 분야에 좀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나 봤더니 현대차 계열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단하군요.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의 그 임직원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교육업체들의 조금 신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상 JS를 더 이상 이제 뭐 영어 전문 어학원이다, 오프라인 어학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큰 잘못이군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교육주들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각 교육업체들마다요 그 특화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오. 정상 JLS는 영어만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생 저학년층을 위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에 과연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네, 배당주, 네, 정상 JLS 우리 김신혜 기자가 네, 주주 클럽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고생 네.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